9월 1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간밤에 상승을 하면서 20일 이평선 위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20일, 60일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 이후에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꺾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안 좋다라고 그랬죠. 안 되면은 20일 이평선을 횡보등락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21 이평선을 일단 다시 넘기는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 이평선을 넘긴 이후에 오히려 61 이평선까지 넘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20, 60 이평선에 다시 제 골든 크로스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 증시는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과 추석 연휴 이후 미국 증시의 후속 동향을 우리가 계속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긍정적인 기대치를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던 간밤의 이유가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한국 증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미국의 FOMC나 BOJ의 통화 정책 결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0.5%포인트를 인하해 버린다면은 이후에 그러면서 일본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언질이나 액션이 나올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는 불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번에 FOMC는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증시가 안도감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연휴 이후에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미국 증시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떠냐? 금요일 날에 또 약간 쉬어가면서 발목이 잡히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주식장인 카페나 또는 멤버십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똑딱이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요 위치에서 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었는데, 제가 두 가지의 타이밍, 그러니까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을 얘기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월요일 날에 양봉 저점을 깨지 않고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자, 목요일 날에 그 타이밍 시그널이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나올 경우에는 8월 초 저점으로 접근했을 때, 요때가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이 나올 자리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타이밍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바로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되기 위해서는 5일 이평선을 다시 깨는 모습이 나와야만 그게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에는 지수가 마이너스권의 흐름도 보이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은 5일 이평선 위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그랬고 코스닥 지수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금요일날 눌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평선만 깨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목요일날에 발생된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 모습을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금요일날처럼 이렇게 한국 증시에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알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잡고 있으면 반도체가 잡히고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의 흐름이 잡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에 몰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한국 증시 전반의 흐름의 등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파생해서 이용해 먹든 뭐든 간에. 물론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이는 데에는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 요인, 또 중국 기반의 휴대폰 사업에 대한 어떤 불안정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들은 이미 뭐 나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져 내려온 거고 올라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여전히 외국인 매도로 주가 흐름이 불안정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변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지지권으로 거의 다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의 지지권으로 왔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삼성전자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가 빠졌지만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 대덕전자나 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플러스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따라서 다시 아래로 빠지지 않았어요. 또 주가가 설령 금요일날 빠졌더라도 테스나 유진테크나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눌렸어요. 자, 이런 모습은 삼성전자가 5일 이평선 아래에서 눌리더라도 일단 금요일 날에 플러스권으로 마감되는 종목과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다, 더 이상 안 빠질래, 가격 조정 끝났어 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고영 같은 종목을 보면요, 고영 이런 종목을 보면은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크게.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8월 초 저점 깨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가격 조정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반도체에 투매가 있었다, 반도체 쪽으로 투매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투매를 거쳐서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이 반도체의 투매를 거쳐가지고 바로 월요일 날에 이 양봉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반도체의 반등도 있었고요. 그죠? 반도체 반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가격 조정을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지지권에 왔다. 이미 그러한 악재들, 어떤 불안 요인들을 선반영을 거의 다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눌렸어도 다른 종목들,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플러스로 마감되는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출현되고 있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현상들, 그리고 아까 고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종목은 가격 조정 이후에 이미 기간 조정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반도체의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 보면은 금요일 날에 보면은 HD 한국 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선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조선주는 각각 20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은 다시 패턴을 살려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 바이오도 눌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쪽도. 근데 뭐 조선주도 살펴봐야 되고 바이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살아나야만 지수가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필수 요건이에요, 지금의 여건에서는.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또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지수 자체가 지금은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금요일 날에 주춤했더라도 여전히 기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란 21선, 61선 위로 올라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그동안 최근에 증시가 불안하고 빠지고 하면서 많이들 힘들으셨겠지만 이번 추석 연휴는 추석 연휴 이후에 대한 일단 기대치를 좀 갖고 추석 연휴를 좀 편안하게 일단 보내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 반도체에 대한 가격 조정의 가능성, 뭐 지수가 반등의 타이밍 시그널 나온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나스닥 지수의 다시 긍정적 변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을 갖고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석 연휴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